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성결대학교 라희문 교수님께서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관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라희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성결대학교 라희문 교수입니다. 융합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이 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담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짧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서 이런 분위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장소가 장소다 보니 조금은 딱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아까 연습할 땐 됐는데. 예, 우리 아까 노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긴 유명한가 봅니다. 아이패드하고 아이폰을 만들면서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폰은 IT와 인문학의 융합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런 소리를 했지라는 생각을 잠깐씩 해보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기능도 뛰어나지만 단순한 기능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설계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조화가 된 그런 융합 학문이 반영된 산물이다 라고 통상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써보면 그런 걸 실제로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대사회가 아마 다들 느끼겠지만 10년 전에 사회하고 지금의 사회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요. 불과 1, 2년 사이만 해도 지금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현대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단일 학문 분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단일 학문 분야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아마 대다수의 학자들 그리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단일 학문 분야 간 융합 연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창의적인 연구와 인재 양성 지원에 대한민국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향후에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변화되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연구재단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학문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융합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우리들이 앞으로 연구자들이 또는 학생들이 나가고자 했을 때 그러면 연구재단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오늘 그 고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융합연구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처음에 융합연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처음에
중세 시대에는 7과목이 공통,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교양 과목인 거죠. 4과목이 전공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은 사실 지금 말하는 융합인이에요. 융합인. 융합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17세기 후반부터 지식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인 체계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전공, 내 거, 네 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학문 분야가 세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학문 분야가 세분화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학회지도 만들게 되고요. 각종 학술대회도 개최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공 영역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 전공 분야의 용어 그리고 그 전공 분야에서 말하고자 하는 습관들, 태도들,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 연구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져 버리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현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학생들을 융합인으로 만들어서 배출해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융합된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학과를 개설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학문은 이미 다 쪼개져서 학교로 다 돌아가게 되면 전공 분야가 다 있고요. 전공도 저 같은 경우 이제 행정학자인데 행정학을 하는 사람이 전공이 뭐야? 그러면 행정학이요. 그러면 혼나죠. 그 중에서 뭐야? 예, 제가 좀 재정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재정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재정 중에서 뭘 중심적으로 하는데 저는 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점점 쪼개지다 보니까 너의 영역, 나의 영역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하나의 학문 분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융합인을 만들자, 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교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학생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융합으로부터 학문 분야가 만들어져 있던 것이 쪼개지면서 전문 분야, 세분화되기 시작했다가 다시 융합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적 흐름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융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융합이 뭐야? 융합 연구라는 게 뭐야? 저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융합 연구의 범주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분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무지하게 많은 개념 정의를 해 놓았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전부 똑같으면 저도 그냥 확 갖다 써버리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융합을 바라보는 로커스와 포커스가 좀 다른 이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들이 조금 달라지고 정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좀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학문적인 역량이 좀 더 커지면 그때 좀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융합연구라는 것은 결국은 개별 연구들이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마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물리적 결합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적 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리적 결합을 가지고 그것도 융합연구로 볼 것이냐 화학적 결합을 융합연구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적 결합은 융합연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법론이 되든 산출물이 되든 무엇인가가 새롭게 나오는 그렇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병렬적으로 붙이는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된다라는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융합 연구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향하지 않으면 융합 연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들은 많이 하는데 산출물들을 보면 A라는 학문 분야는 자기네들끼리 연구 결과를 냅니다. B라는 학문 분야는 B라는 학문 분야에서 자기들끼리의 연구 결과를 내죠. 그리고 하나의 단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단에다가 뭔가를 제출할 때는 내 연구 결과야 내고 이걸 전부 합쳐서 융합 연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융합 연구가 아니라 두 학문이 따로 연구해서 결과물만 함께 내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융합 연구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물리적인 결합은 아니다, 화학적인 결합이 가는 게 맞다라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융합 연구의 성공 조건과 장애 요인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무지하게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혼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남들은 뭐라고 했을까라고 해서 저 역시도 무지하게 열심히 선행 연구를 뒤졌습니다. 뒤지다 보니까 결국은 요약되는 것은 성공하려면 저런 4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전문 지식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각 학문 분야별로 전문 지식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 지식이 각 분야에서 떨어지는 사람끼리 모여봐야 새로운 걸 만들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융합 연구를 하려면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을 하라고 하니까 무지하게 많은 것들을 다 섞으려고 해요. 그런 융합이 되면 어떤 성과도 창출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속에다가 너무나 많은 그 기능들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실제로 그걸 다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하게 많은 새로운 걸 넣고 화소를 높이고 뭐하고 많이 하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불과 몇 개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뭐 수십만 가지를 넣는다고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누가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쓰여지지 않는 융합을 왜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융합이 있어야 되고요. 수요가 있는 융합이 진정한 융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없는 융합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계속 창출해낸다고 해서 쓰여지지 않는 그 융합의 산물이 우리가 그런 연구해갖고 쌓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 맞춤형 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어도 목표와 역할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융합 연구를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봤고요. 장애 요인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융합 연구를 하자 그러면 무지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연구재단에 뭘 융합 연구로 신청을 하고자 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팀만 만들어서 간단한 회의하고 제출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결국은 물리적인 결합이 되는 것이지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융합 산물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융합 연구를 선정할 때는 2개 이상의 학문 분야가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들을 고르게 배치해야 되는 거죠. 이쪽 전공자, 이쪽 전공자. 그럼 이게 끝이냐? 안 되죠. 그 두 분야끼리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 맞는 거죠. 결정이 안 납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면 융합을 이해하고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평가자들이 반드시 포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조율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과학기술 기반 융합 연구자들 중심으로 채워져 있고 일부 소수만
인문사회 기반 융합 연구자들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과제 기준으로는 4대 6 정도 과제 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액 기준으로는 2대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기반이 한 20%, 그 다음에 과학기술 기반이 한 80%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과제 건수만 4대 6인 거죠. 실제로 금액으로 가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단위 원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를 누가 하냐면 과학기술 기반 융합연구가 주도를 하고 인문사회 기반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무지하게 잘 갑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실태를 좀 살펴보았어요. 융합연구 지원 실태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대안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연구재단에 사업본부가 7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융합연구는 3개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개 본부 4개 사업이 융합연구로 저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래 나와 있는 인문사회연구본부, 기초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에 이런 4개 사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 기준으로는 4대 6, 금액 기준으로는 2대 8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자들을 선정하다 보면 그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는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자들이 75% 정도 평가자로 참여를 해버립니다. 과학기술 기반 융합연구는 과학기술 그쪽의 학자분들이 평가단으로 참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융합이 과제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진정한 융합 과제를 뽑아내야 되는데 특정 분야의 특정 학문 분야가 평가 단계에서 들어와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팔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쪽 분야의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전문가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융합연구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88점 정도로 나와서 86점 정도, 10점 만점에 융합연구가 필요하다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융합연구에 인문사회 기반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문사회 기반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니? 라고 저희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학기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인문사회 분야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사회 기반은 과학기술과 접목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학문 분야다라는 응답들을 주셨었습니다. 현재 이제 인식을 한번 물어봤어요. 융합연구가 도대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문사회 기반하고 과학기술 기반으로 구별해서 봤을 때니 저기 보이시는 바처럼 79.5 대 20.5로 압도적으로 지금 과학기술 기반 융합연구가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융합연구자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9.9 대 40.1, 그러니까 6대 4 정도는 적어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건수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대폭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연구를 할 때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 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처럼 연구재단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탑다운 방식으로 공모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자유주제를 해서 올려서 선정을 하는 상향식 방식이 있는데 하향식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5점은 넘었으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인간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5점대면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싫으냐라고 물어봤더니 특정 분야 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점들이 나쁘다.
그래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상향식 방식이 82.7%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좀 하게 하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이게 맞죠. 융합을 자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올라오게 해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선정하게 하는 게 되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설문을 해봤고요. 그 결과 이제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런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융합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인문사회과학 분야 융합 연구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고쳤으면 좋겠느냐라는 것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할 거냐, 한꺼번에 할 거냐, 어떤 분야부터 할 거냐 이런 개략적인 질문들을 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이제 이런 거죠. 과학기술 기반 연구개발 사업에 인문사회 연구를 결합할 때는 지금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 연구를 할 때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인문사회 기반 연구자들을 포함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확대하자. 그래서 또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라는 식으로 좀 저는 개선안을 내보았어요. 그래서 대안은 확대하는 거고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생활 밀접 사업과 같이 특정 분야는 무조건 의무로 돌리자라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은 1, 2, 5, 6, 4분면에 해당되는 거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논의는 기획 단계에서 융합 연구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도 바꾸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도 고르게 분포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시간, 2시간의 융합 연구 과제를 선정하지 말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패널 평가를 해서요. 1박 2일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토론을 통해서 우수한 그런 과제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럭저럭 벌써 시간이 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 빨간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 학문 분야는 자기 영역을 고수하면서 발전합니다. 근데 사회는 자기 학문 분야만 가지고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융합을 해야 되는데 융합을 하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출할 때 그 친구들을 융합인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되고요. 사회는 융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재단은 그런 융합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자들에 대한 지원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 공동체 모두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